이번 주말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폭설과 강추위가 함께 예상되면서 도로 결빙과 교통 혼잡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인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이민 단속이 닷새 만에 또 한 번 벌어지면서 한인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병역 의무자 국외 체류 허가 기간이 대폭 제한되고 제재 기준도 한층 엄격해집니다. 32대 뉴저지 한인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아직 인수인계조차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에서 한 발 물러서며 네이토를 중심으로 한 협상 국면을 공식화했습니다. 헬무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르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무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이번 주말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대형 겨울 폭풍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폭설과 강추위가 함께 예상되면서 도로 결빙과 교통 혼잡, 노숙인 안전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폭풍이 올겨울 들어 가장 위험한 고비가 될 수 있다며 각별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신영주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주말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미동부 전역에 강력한 겨울 폭풍이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금요일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뒤 일요일 새벽부터 폭설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풍의 핵심은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폭설입니다. 기상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일요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적설량 6에서 10인치, 북서부 뉴저지와 포커너스, 허드슨밸리 일부 지역에는 10에서 15인치 이상의 폭설이 내릴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뉴욕시와 뉴저지 해안 인접 지역은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폭설 이후 진눈깨비나 어는비, 이른바 얼어붙는 비로 바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지면 온도가 화씨 10도대에서 20도대 초반으로 매우 낮아 소량의 어는비만으로도 도로와 보도가 급격히 결빙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번 겨울 폭풍은 남쪽의 습한 공기와 북쪽의 북극 한기가 충돌하면서 형성되는 전형적인 노리스터로 분석됩니다. 강풍이 동반될 경우 눈이 강하게 내리면서 화이트아웃, 즉 시야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온은 폭설 이후에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토요일 밤 최저기온이 화씨 12도, 강한 바람이 불 경우 체감온도는 영하권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경우 뉴욕시 기온이 같은 시기 엘래스카 앵커리지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와 뉴저지 일부 지역에는 코드 블루가 발령됐습니다. 뉴욕시는 한파 기간 노숙인을 발견할 경우 311을 통해 즉각 보호 조치를 요청했고 뉴저지 에시스 카운티와 뉴요크시는 보호소 수용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저지 일부 지역에서는 제설용 소금 부족 문제가 제기됐고 일부 타운십은 필요할 경우 비용이 더 높은 액상 제설제 사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항공편 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델타와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사우스웨스트 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은 이번 폭풍을 이유로 수수료 없이 항공편 일정 변경과 취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사들은 날씨로 인한 지연과 결항에 대해 숙박이나 금전적인 보상 의무는 없다는 점을 재차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주말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난방시설 점검과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충전, 차량 연료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노약자와 노숙인 보호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은 아직 세부 경로와 강도에 일부 변수가 남아있지만 올겨울 들어 가장 영향력이 큰 폭풍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 싶었던 뉴저지 한인타운 내 이민 단속이 바로 코앞에 닥쳤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인 펠팍에서 이민 단속이 또 한 번 벌어졌는데요. 닷새 전인 지난 16일에도 최소 20여 명의 이민자들이 연행된 바 있습니다. 짧은 간격을 두고 유사한 작전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브루드 애비뉴와 이스트 브링커호프 애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아이스 요원들이 갑작스러운 단속 작전을 벌여 거리 인근에 있던 히스패닉 이민자 여러 명을 체포 연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속이 이뤄진 곳은 한인 상권이 밀집한 핵심 지역으로 요원들은 매장 내부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거리에서 신분 확인을 진행하며 연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오전 9시 30분쯤에는 그랜드 애비뉴 인근 숍라이트 매장 부근에서도 이민자 한 명이 체포되는 장면이 목격됐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단속의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타운인 팰리세이즈 파크에서는 닷새 전인 지난 16일에도 최소 20명의 이민자들이 기습 단속으로 연행된 바 있어 불과 5일 만에 유사한 작전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인 업소에서 일하는 히스패닉계 직원들까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반복되는 단속이 지역 상권과 한인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도 벌금과 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 제도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더욱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펠팍 인접 지역인 페어뷰에서도 이달 들어 여러 차례 이민 단속이 진행되는 등 올해 뉴저지에서의 이민 단속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뉴저지를 중심으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주에서는 특정 이민자 커뮤니티를 겨냥한 단속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이 연루된 대규모 급식 보조금 사기 사건을 계기로 메인주에서는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아이스 단속이 진행 중입니다. 메인주는 2000년대 이후 소말리아 난민과 망명 신청자 일부가 정착해온 지역으로 주민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 노동력 부족 현상을 이민자들이 일부 보완해왔습니다. 한편 연방 차원의 강경 기조 속에서 주정부 차원의 대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필 머피 전 주지사가 퇴임 직전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민감한 장소에서 영장 없는 아이스 단속을 금지하는 법안을 서명해 발효시켰지만 현장 단속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병역 의무자의 국외 체류 관리가 엄격해집니다. 병무청이 단기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위반 시 제재 기준도 강화하는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병무청은 병역 의무자의 국외 체류 관리 강화를 위해 단기 국외 여행 허가 제도를 개정하고 오는 5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기 국외 여행은 관광이나 친지 방문 등 일시적인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부 병역 의무자가 해당 제도를 장기 체류 수단처럼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의 취지와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병무청은 이번 개편이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은 기존 1회 최대 6개월에서 1개월로 크게 단축됩니다. 허가 연장 역시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해 전체 국외 체류 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단기 국외 여행을 관광, 친지 방문, 단기 체험 등 본래 취지에 맞는 일시 체류로 한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허용하는 기간이 넘도록 해외에 오래 체류할 경우 고발 유예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줄어들면서 규정 위반 시 신속하게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병역 의무자의 책임 의식과 제도 준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 규정은 5월 3일 이후 접수되는 국외 여행 허가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5월 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돼 기존과 같이 1회 최대 6개월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외 체류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아직 인수인계조차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임 31대 이대호 회장은 2025년을 넘기지 않고 누적 적재를 사비로 전해 변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수 실사 결과
미지급 채무가 확인되면서 인수인계는 결국 2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한인의 인수인계가 32대 출범 이후 한 달이 다 돼가도록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임 31대 이대호 회장은 누적 적자를 사비로 전액 변제하겠다며 지난해 12월 안에 변제 계획을 밝혔지만 인수 과정에서 미지급 채무가 확인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제32대 인수위원회는 21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전임 이대호 회장이 사비로 약 5만 8천 달러의 잔액을 전액 변제하고 임기 내 모든 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인수 실사 결과 미지급 채무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원회는 2025년 12월 31일과 2026년 1월 20일 두 차례 인수인계 회를 열고 제출이 된 재정자료와 인보이스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누적 채무 5만 8,978달러 가운데 4만 6,478달러만 정산됐고 12,500달러가 미지급 채무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미지급분이 12,500불이 남아있더라 확인해보니까 그 상태입니다. 우리 쪽에서 32대 쪽에서 차질이 없도록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그래서 이제 다음 만날 때까지는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이번 입장문에서 남은 채무 전액에 대한 책임 있는 정산과 변제 기한 설정을 요구하는 한편 2024에서 2025년 임기와 관련해 추가로 발견될 수 있는 채무에 대한 전임 집행부의 법적, 재정적 책임 범위 확정, 그리고 한인의 자산 관리와 원상 복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어 인수위원회는 한 차례 추가 정리 기한을 두기로 하고 오는 2월 24일을 최종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임 이대호 31대 회장은 KBTV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월 24일 이전이라도 정산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수위원회 역시 잔여 채무를 2월 24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전임 회장 측의 약속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이번 절차는 전임 집행부의 노고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인의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약속된 기한 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실제 재정 현황을 한인 사회에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전임 행정부가 임기 내 해결하겠다고 밝혔던 재정 정산을 포함한 인수인계는 2월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에서 한발 물러서며 네이토를 중심으로 한 협상 국면을 공식화했습니다. 무력 사용 가능성과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세 압박을 거둬들이면서 그동안 고조됐던 미국과 유럽 간 긴장도 일단 완화되는 흐름입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에서 한 발 물러서며 협상 중심의 접근을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북극 지역 전체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합의가 실현된다면 미국과 모든 나토 회원국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며 2월 1일부터 발효할 예정이었던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병합 가능성을 우려해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을 상대로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고 군사력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미국과 나토 동맹국 간의 긴장이 고조돼 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리터 사무총장을 직접 만나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했고 이 회동을 계기로 협상 국면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협상을 맡아 결과를 자신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라며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돔과 그린란드의 광물권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덴마크 정부는 주권 문제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안보와 투자, 경제는 협상할 수 있지만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최근 회동에서도 주권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주요국들도 무력을 배제한 협상 전환을 환영했습니다. 독일은 관세와 같은 압박 수단이 대서양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협상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그린란드 문제는 북극을 둘러싼 강대국 경쟁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언론들은 러시아가 북극 지역에서 군사적인 영향력을 확대해왔고 중국 역시 북극 항로와 자원 개발을 염두에 두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논의에 대해 미국과 덴마크가 해결할 문제라면서도 과거 알래스카 매각 사례를 언급하며 그린란드 매입 가격을 1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린란드 현지에서는 강대국 간의 논의 대상이 된 현실에 대한 불안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린란드의 미래는 주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무력과 관세를 앞세웠던 압박에서 협상 국면으로 전환된 이번 흐름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싼 갈등 관리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뉴욕시 주유소 대부분이 가솔린 옥탄가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뉴욕 시립대사나 뉴욕시티 뉴스 서비스에 따르면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이 2023년 중반부터 2년 동안 무작위로 선정한 뉴욕시 729개 주유소를 점검한 결과 무려 96.3%에 해당하는 702개 주유소가 가솔린 옥탄가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옥탄가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주유기는 1135개에 달했으며 해당 주유기들은 모두 즉각 폐쇄 조치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중간 등급 이상 가솔린의 혼합 비율 오류, 불량 디젤 사용, 가격 표시를 속이는 등의 위반 사례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북동부에서도 와이스톤과 플러싱, 프레시 메도우 등 최소 30개 주유소가 주유기 불합격 또는 폐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옥탄가가 낮을 경우 엔진 마모 등 차량에 장기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스 파크 시의회 민석준 시의원이 올해 치러지는 팰리세이스 파크 시장 선거에 도전합니다. 민석준 시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팰리세이스 파크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 시의원은 출마 배경으로 펠팍시 행정의 방향성과 책임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 중심의 시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77만 5천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 문제를 언급하며 충분한 설명 없이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 시의원은 원칙 있는 행정과 투명한 재정 운영을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상권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포함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선거 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예비선거 러닝메이트와 주요 공약을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출마 선언으로 연임 도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폴김 현 시장과의 민주당 예비선거 구도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가 휴대전화 전자파가 인체에 해로운지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휴대전화 전자파의 건강 영향을 재검토하는 새 연구에 착수하면서 전자파가 위험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던 식품의약국의 기존 안내 웹페이지를 삭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위원회가 전자파 노출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5G 기지국과 전자파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방통신위원회와 세계보건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휴대전화 사용과 암 등 질병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새 연구에 나서면서 휴대전화 전자파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인공지능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확산의 부담이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가 밀집한 지역의 전기 요금은 5년 전보다 최대 267%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정보청은 지난해 주택용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5.2% 상승했다고 밝혔지만 데이터 센터 인근 지역의 체감 인상폭은 훨씬 크다는 분석입니다. 노후한 전력망이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추가 비용이 일반 가정의 요금에 반영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와 미 북동부 주지사 연합은 최대 전력망 운영사에 요금 급등에 따른 완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대표적인 데이터 센터 허브인 버지니아주에서는 주민들 사이에서 AI 혁명의 비용을 가정에 떠안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서버 냉각과 발전소 운영으로 수자원 사용량도 2030년까지 170%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부 주정부는 데이터 센터에 추가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럼스버로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르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럼스버로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